이번 실습에서는 챗GPT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고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함께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탐험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덕입니다. 오늘 수업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실습을 할 건데, 텍스트를 표로 정리하기의 실습 내용입니다. 이 실습에서는 챗GPT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표를 정리하고 엑셀을 사용해 가지고 배울 것입니다. 함께 데이터 분석 기초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챗GPT 응답을 표 형식으로 변환하기,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된 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엑셀 데이터 관리 기술 습득하기입니다. 기본적인 엑셀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해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 기초 이해하기. 조건부 서식과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챗GPT와 엑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정확한 데이터는 성공적인 결정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트렌드 예측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트렌드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의 데이터의 가능성을 비추어 말할 수도 있죠. 현재의 데이터를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로 비추어 예측할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은 데이터 분석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효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와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챗GPT에다가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챗GPT가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구조화, 비구조화된 텍스트를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시키게 되겠죠. 세 번째는 표의 형식의 변환입니다. 사용자가 분석하기 쉬운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데이터로 바꾸고 비구조화된 데이터 등을 구조화 형태로서 바꾸고 사용자가 분석하기에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겠죠. 텍스트를 표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은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변환하려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괄된 형태가 이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령어의 의미입니다. 챗GPT에다가 표로 정리해줘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게 되겠죠. 결과 확인은 챗GPT가 생성한 표 형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용입니다. 먼저 명확한 지시를 사용해야 되겠죠. 표로 정리해줘. 다음은 열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름, 나이, 직업, 열로 표시하는 거로 만들었죠. 데이터 포맷을 언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프리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4번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엑셀에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표로 만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기본 데이터표로 정리해줘. 그러면 한번 엑셀을 챗GP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다가 먼저 넣어봐야 되겠죠. 다음 표를 데이터표로 정리해줘.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줘. 사과 100원, 바나나 200원, 오렌지 500원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데이터는 과일명, 요청한 데이터를 보면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를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엑셀에 가지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엑셀을 편집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과일과 표로 만들어줘. 여기다가 과일명과 가격을 열로 하는 거로 만들어줘. 여기서 열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엑셀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1, 2, 3, 4 이게 열입니다. 열로 하는데 여기서 과일명과 가격을 10명으로 바꿔줘. 이런 의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명, 가격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 떠서 가면 될 겁니다. 다시 엑셀에 바로 붙여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달라니까 아까 이 표나 거의 같을 거예요. 간단하게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엑셀에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위 표를 정리해서 평균 가격대로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고 평균 가격대로 해줘. 그러면 평균 가격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 개념으로 나타나고 평균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챗GPT가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바나나하고 오렌지 이렇게 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 평균이 가격이 나오게 됐죠. 이걸 다시 복사해서 엑셀을 가져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엑셀 파일에 가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는 오렌지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 붙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텍스트를 1차 데이터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두 번째 엑셀에 붙여 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표 형식의 한계는 또 따로 돼 있죠. 왜냐하면 복잡한
불완전한 데이터를 인식하는 데는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형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표는 엑셀에 아주 간단한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류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텍스트로 데이터 처리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엑셀로 데이터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한 내용을 보면 챗GPT에서 응답 복사를 하죠. 아까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제해서 복사해서 붙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사를 하고 엑셀을 열었습니다. 기존 파일을 작업하는데 데이터를 붙여 넣었습니다. 행과 열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연결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행과 과일,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머리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데이터 정렬 기능을 익히게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선택을 하고 난 다음 정렬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정렬 기능에서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버튼을 눌러서 정렬하시면 되겠죠. 정렬 기준 및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될 겁니다. 정렬 실습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름 점수 학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름 김영박채 오름차순이죠.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데이터에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최수진, 박수민, 영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간단한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필터 기능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 기능을 활용하기인데요. 데이터를 선택해서 데이터의 필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필터의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옆에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필터링 된 결과를 확인하면 필터의 옵을 확인하면 되겠죠. 엑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홈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하시면 이렇게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에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가서는 이게 필터라는 것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필터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필터에서 여기 보면 눌리면 이게 올름 차선, 이게 내림 차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필터를 만들어서 어미를 부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의 어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 표시가 따로 있죠. 이 화살 표시를 움직여서 제가 데이터 정리를 하게 된 걸 보았죠. 필터의 실습 예제입니다. 필터 사용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필터를 적용하면은 데이터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2학년의 필터링을 하게 되는 예제를 보게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강조를 하게, 조건에 따라서 시각적인 아이콘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규칙이라든지 트렌드의 각광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범위를, 그리고 필터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의 필터를 준비를 하고 클릭을 해야 되겠죠.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엑셀 파일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엑셀 파일을 전체 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뭐죠? 필터 홈키를 누르고 그 다음 홈키를 누르고 그 다음 필터에 필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터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이제 범위를 선택하고 필터를 클릭합니다. 맞는 조건을 맞춰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표시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학생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 후 2학년들만 필터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학년에 2학년들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2학년들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필터에 2학년들만 움직이게 된 것이겠죠. 복합 필터입니다. 90점 이상이면서 2학년 학생들만 필터링 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필터에 90점 이상이라면 평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90점 이상, 숫자 필터죠. 보다 크거나 같음, 얼마, 90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90점 이상에는 여학생이 3명이 정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바로 엑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개념입니다. 시각적인 강조와 규칙에 기반을 해서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시각적 강조는 셀의 색상들을 분리해서 다시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균을 풀겠습니다. 그 다음 학년도 풀겠습니다.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시각적 강조입니다. 조건의 셀에 따라서 아이콘이 자동으로 발견되고 규칙의 트렌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 조건부 선식을 눌러서 규칙을 설정하게 되고 적용 확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색상이 정리가 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불편하니까 제가 전체를
삽입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표 확인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죠. 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홈에서 이제 학년만 구구만 하겠습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강조보다 큰 얼마 90 오선보다 큰 거는 진한 텍스트가 있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커지게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 가지 아이콘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먼저 클릭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을 5개 분류를 했다. 이거는 평균보다 크고 조금 크고 평균 78점 정도가 되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콘으로 셀 강조 여러 가지로 이제 봐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자, ITQ 자격증의 시험에 관계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홈키를 눌리고 조건부 서식을 눌려서 이번에는 새 규칙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1월 매출이 12월 매출 이렇게 놓는데요. 그러면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4만원 2천. 여기서 가격대가 4만원 이상 했을 때는 10만 형성해서 크거나 같다 4만원 이상일 때 서식을 굵기하고 색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이렇게 4만원 이상의 금액들만 보이게 되겠죠. 여기 현재 조건부 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개념에서는 엑셀 함수 수를 많이 쓰게 되겠죠. 수식에서는 동으로 이제 시작하고 이 기본 구성에서는 셀 참조 연사 함수로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의 사용에서는 sum, average, count, sum, max, min 이렇게 함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함수 내용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합이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고 최대 최소가 어떻다 이런 기타 함수 이렇게 사용률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sum 함수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합계의 계산은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계산에 합을 내는데 이 합에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합은 동어 붙이고 sum이라는 게 들어가요. 어디에서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1분기에 B3에서부터 4분기에 E3까지의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홈키를 누르고 그 다음 자동 합계를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언제나 첫 번째 영역이 정해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자동 합계를 할 경우에는 필히 요 영역 정한 다음 칸에 요 자리에 합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두 번째 홈키를 눌리고
그 다음 자동 합계에 있는 합계를 클릭하게 하면 275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평균을 만약에 낸다면 평균은 에버리지겠죠. 이 평균은 에버리지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게 자동 합계를 에 나가 있는 평균을 사용하려면 아까 합계의 조건이 어땠죠? 영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 마지막 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에버리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합치고 그 다음 빈 공간이 여기는 있죠. 지금 빈 공간이 없는 요 자리에 에버리지를 넣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역을 이렇게 지정했죠. 4분기까지. 그리고 홈에 넣고 자동 합계에 평균을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내용은 이전에 수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걸 끌어당기면 자동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또는 이 두 개를 영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끌어맞추면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 두 개를 영역 지정해서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겠죠. 끌어내리면 요 영역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클릭할 때요. 이거 클릭할 때 셀 복사라는 거는 여기서 끌어왔죠. 끌어왔기 때문에 요 양식 그대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줄이 두 줄이 있다면 여기에 줄이 두 줄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식만 채우게 하면 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없이 수식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는 이런 다른 기타 없는 의미의 데이터 값만 넣는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식 없이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리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요. 서울특별시 밑에 테두리가 굵은 테두리가 되어 있다. 그럼 밀어붙일 때 테두리가 다 굵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이해하셨죠? 그럼 합계하고 평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